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제 10월 2주차 청약하는 세 종목 중 마지막 종목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지오 엘리먼트라는 기업입니다. 앞서 두 종목이 기대주라는 표현으로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도 또 좋아 보이는 종목입니다. 10월의 공모주 슈퍼위크는 10월 2주차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세 종목이 모두 수준 이상입니다. 그래서 종목 소개를 드리기 전에 설레발을 좀 떨었는데요. 먼저 지오 엘리먼트의 사업부터 보겠습니다. 사업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려면 먼저 반도체 공정에 대한 기본 지식이 약간 필요한데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반도체는 크게 8가지 공정으로 구분되는데요. 그중 지오 엘리먼트의 제품이 활용되는 공정은 증착 공정, 그리고 금속 배선 공정인데요. 먼저 증착 공정부터 보겠습니다. 증착 공정을 쉽게 설명드리자면 반도체는 층층이 쌓아서 만들어지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걸 쌓는데 반도체끼리 닿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위에 층을 쌓기 전에 얇은 방막으로 코팅을 하는데요. 서로 겹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막을 살짝 입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도체라는 워낙 작은 칩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 보니까 이 방막도 더욱 얇은 수준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ALD라고 해서 원자층 증착 방식이 점점 활용되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매우 우수가 많아 보이고 생산성은 나쁨이라고 써 있는 걸 보면 좋기는 좋은데 어려운 공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ALD 방식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방막에 코팅하는 전구체라는 물질을 기화시킨 다음에 코팅하는 방식인데요. 참고로 이 ALD 기계를 한국의 기업들도 제작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다 보니 협력업체들도 상당한 수준의 기업들이 많습니다. 반도체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던 기업일 텐데요. 원익 IPS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화면 보시는 기계가 증착 공정에 활용되는 ALD 방식의 장비들이고요. 지오 엘리먼트는 이런 회사에 제품을 납품하게 됩니다. 그럼 지오 엘리먼트는 뭘 만드는 회사이냐면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용기를 만드는데요. 캐니스터라고 부릅니다. 전구체를 운반하는 용기인데요. 방막의 재료가 되는 전구체는 워낙 비싼 물질이고 또 보관에 주의를 해야 되는 물질이다 보니 이 캐니스터는 용기 내 외부가 스테인레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캐니스터 안에 전구체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투명한 재질로 만들 수 있다면 안을 보면서 체크할 수 있겠지만 스테인레스는 안이 보이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센서가 필요합니다. 화면 보시는 게 이 캐니스터 안에 전구체가 얼마나 남았는지 측정하는 센서인데요. 이 두 제품이 바로 지오 엘리먼트의 주요 제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금년 상반기 기준 센서가 약 43%, 캐니스터가 약 42%로 두 제품이 매출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증착 공정에 활용되는 다양한 제품도 생산하고 있는데요. 고체 전구체 용기와 기화기, 그리고 캐니스터와 레벨 센서를 모듈화시킨 팹이라는 제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매출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고요. 또한 이 ALD 증착 방식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나 태양광 분야에서도 점차 활용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오 엘리먼트의 제품이 활용되는 사업 분야가 늘어나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새로운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아이템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제품은 반도체 공정 중 금속 배선 공정에 활용됩니다. 좀 전에 소개해 드렸던 증착 공정, 다음 공정인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금속을 활용해서 반도체 내에 전기가 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전기기를 만드는데 화면 보시는 이런 재료가 사용되는데요. 이걸 스퍼터링 타겟이라고 부릅니다. 금속에 따라 알루미늄도 있고 구리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오 엘리먼트는 최초로 300mm 스퍼터링 타겟을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스퍼터링 타겟은 약 40년 동안 일본과 미국의 4개 회사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는데요. 독점하고 있는 동안 어떤 기업도 이 시장에 신규로 진입한 플레이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오 엘리먼트가 성공적으로 만들어낸 이 스퍼터링 타겟이 검증 단계 없이 당장 삼성이나 SK가 사용해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난번 일본의 수출 규제 여파로 반도체 주요 소재에 대해 국산화를 해야 된다라는 니즈는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난다면 국산화라는 니즈에 부합되면서 지오 엘리먼트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사업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오 엘리먼트는 이번 상장을 통해서 확보한 공모 자금으로 공장을 리뉴얼한다고 하는데요. 좀 더 확장하는 개념인 것 같고요. 그래서 확장된 공간에 생산 설비도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비용으로도 약 33억 원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오 엘리먼트의 재무 상태는 상당히 좋은데요. 무차입으로 경영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금년 상반기 기준 유동 비율은 650%에 부채 비율이 고작 18%인데요. 정말 탄탄하게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재무 상태 수준을 보면 손익도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되죠. 매출이 크지는 않지만 이익률이 상당한데요. 특히 금년 상반기는 실적도 상당합니다. 이익은 20년을 벌써 넘었고 매출도 115억 원으로서 20년 132억 원보다 약간 못 미치는 수준까지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대로라면 금년도 실적은 전년보다 크게 개선된다는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인데요. 매년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으므로 좋아 보이는 종목입니다. 특히 이익률을 보면 치열하게 단가 경쟁을 하는 제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회사의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으니 청약 정보 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오 엘리먼트는 10월 2주차에 청약하죠. 그리고 세 종목 청약 일정이 중복되었고요. 모집 수량은 약 155만 주입니다. 전량 신주로 모집하는데요. 희망 상당 공모가 기준 모집 금액은 135억 원입니다. 소형 공모 종목이죠. 더욱더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됩니다. 155만 주 중 일반 투자자에게는 약 39만 주를 배정하는데요. 우리사주 조합에게도 약 9% 비중으로 14만 주 배정했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임에도 우리사주 조합에 9% 비중을 배정하는 것을 보면 이 회사도 직원들이 회사의 주식을 상당히 받고 싶어 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고요. 일반 청약 한도는 12,000주입니다. 풀로 청약하시려면 증거금은 약 5,200만 원이 필요한데요. 타 종목에 비해서 많은 자금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풀로 청약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모 단가가 낮은 종목은 균등 청약해서 한 주를 받더라도 청약 수수료 2,000원을 내면 사실 남는 게 없죠. 하지만 지오 엘리먼트의 주관사 NH투자증권은 청약 수수료가 없으므로 아마 많은 분들이 꺼리낌 없이 균등 청약도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특히 균등 배정 확률은 상당히 낮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유통 물량도 좋은데요. 상장일 유통 물량 비중이 24%인데요. 그리고 기존 주주 물량 비중은 1.3%이고요. 정말 지금까지 단점이 하나도 보이질 않았는데요. 하지만 아직 이 종목의 최고 장점이 하나 남아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봐주세요. 그리고 상장일에 스톡옵션으로 약 36,000주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식수 비중으로는 0.6%인데요. 미미한 수량이죠. 그러므로 저는 추가되더라도 상장일 주가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럼 공모가 선정 프로세스 볼 텐데요. 총 7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유사기업 평균 PER은 12.8인데요. 상당히 보수적인 PER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반기 순이익을 연환산하여 62억 원을 공모가 선정에 적용하였는데요. 주당 평가가액으로는 12,600원을 도출합니다. 이 주당 평가가액에 희망상당 기준 할인율 약 31%를 적용하여 희망상당 공모가로 8,700원을 책정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 종목의 가장 큰 장점은 보수적인 공모가라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그럼 저번 주에 청약했던 종목 중 보수적인 공모가 책정으로 많은 분들이 청약하셨던 CU테크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CU테크 분석하면서 금년도 상장한 종목 중 가장 보수적으로 공모가를 책정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화면 보시면 유사기업 평균 PER은 CU테크가 조금 더 낮았고요. 순이익은 두 종목 다 상반기 순이익을 연환산 적용하였습니다. 같은 조건이죠. 그래서 공모가 기준으로는 CU테크는 아쉽게도 공모가를 초과 확정하면서 할인율이 약 21%까지 내려가게 되었는데요. 지오 엘리먼트는 희망상당 공모가 기준 할인율이 약 31%입니다. 아마도 지오 엘리먼트도 공모가가 초과 확정될 확률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래도 CU테크보다는 할인율이 약간 높은 수준일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지오 엘리먼트도 CU테크 수준으로 보수적인 공모가 책정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다만 하나가 염려되는 부분은 좀 전에 손익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상반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상반기에만 순이익이 31억 원 나오면서 20년과 19년 전체 순이익보다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반기 순이익이 연환산되어 62억 원이 공모가 선정에 반영되게 된 것인데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하반기 손익을 상반기에 당겨서 확정하였다면 제가 보수적인 공모가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의미가 크게 퇴색되게 됩니다.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이 종목을 판단하는지 보고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정리를 해보면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고요. 상장일 유통물량 좋습니다. 게다가 소형 공모 종목이고요. 또한 공모가도 보수적으로 책정했고 재무 상태도 상당히 탄탄합니다. 그러다 보니 단점이 없어 보이는 종목인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일정으로 청약하는 세 종목이 각자의 매력이 뿜뿜하는 종목들이다 보니 비례 청약을 결정하는 게 쉽지 않은 선택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하튼 세 종목의 수요 예측 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내일은 이번 주 목요일에 상장하는 원준의 상장일 주가를 예상해보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원준은 세 종목과 동시 상장하는 데다가 최근 상장했던 공모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요. 그러므로 내일 업로드하는 영상도 재미삼아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